자, 야구에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저 오늘의 임시 진행을 맡게 된 장은상 기자입니다. 제 옆에는 늘 우리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김동현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둘이 이 앵글에 들어왔다는 거. 그 계절이 왔다는 거죠. 그 계절이 오고 좀 도상현 기자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미리 한번 공지 드렸지만 오늘 조금 쉬러 갔습니다. 또 좀 쉴 사람은 또 쉬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오늘 임시로 한번 좀 진행하고 김동현 기자님이 또 받쳐주셔야 되기 때문에 서로 받쳐줘야 되는 거 그 때문에 좀 오셨습니다. 좀 오늘 뭐 오시는데 좀 월요일이고 또 비도 오고 좀 출근길이 쉽지 않으셨는데 어떠셨을까요? 이게 비 오는 월요일 날 운전을 한다는 걸 참 오랜만에 했는데 참 많이 밀리네요. 뭐 지금 뭐 비가 여러분 겨울비가 좀 생각보다 좀 세게 오고 있어가지고 저도 좀 근처 사는데도 오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올 때는 그냥 이렇게 뭐 한두 방울 떨어지더니 갑자기 훅 이렇게 쏟아져가지고 막 차도 많이 밀리고 이마는 왜 저 탔나요? 제가 좀 타긴 탔습니다. 예. 여러분 근데 제가 좀 하얀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조금 김도영 기자님이 조금 어둡게 나올 수 있어. 제가 원래 까만데 타가지고 또 제가 그 항주 다녀온 여파가 아직까지 회복이 안 돼갖고 조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도호님 어서 오세요. 저 스포츠동화 장은상 기자라고 하고 옆에는 스포츠 서울 김동영 기자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좀 도상현 기자가 한번 쉬어가지고 저기 제가 좀 대타로 왔습니다. JM 성님 개편 방송은 아니고요. 개편 아닙니다, 여러분. 또 옵니다, 도상현 기자. 걱정 마시고. 그 계절인데 우리는 언제 쉬나요? 그러니까 저희 뭐 쉬어야죠. 뭐 휴가 뭐 연차 잘라서 쓰고 뭐 곧곧 타면 되죠 뭐. 연차가 산처럼 쌓여 있는데 언제 쓰지? 미진님이 장 기자님은 백수라고 손이 왜 이리 더얗습니까 하시는데 오늘 제가 좀 지금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되게 고생 안 해본 손이라고 되게 고생 안 해본 손이라고 다들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 그냥 피부가 조금 하얗다 이렇습니다. 바둑인가요? 흑백? 그렇네요. 저 의상이 오늘 좀 약간의 흑백 가겠습니다. 이거 오늘 새롭고 좋네요. 대타로 자리 차지하세요. 쭉. 아유 차트님 그런 말씀은 개인 메시지로 주십시오. 그런 메시지는. 또 도상현 기자 또 보고 있어 여러분. 또 좋은 말 좋은 채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이버의 세라피모님도 어서 오시고요. 장반꿀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근데 요새 장반꿀. 좋아요. 요새는 좋아요. 예측할 게 없다 보니까. 그럼. 예측할 게 없으니까 그냥 하다 보면은 오늘 뭐 한 저기 정도 MVP 정도 뭐 이런 거 있으니까 그건 반대가 될 수가 없으니까. 여기가. 롯데 갈매기님이 2,000원으로 아주 쉽게 스타트.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롯데가 하나 보상 선수 픽하는 날 맞나요? 네, 오늘 김동현 기자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롯데 잠깐만. 하나가 안치홍 데려가 게 며칠이었지? 가장 2호 픽으로 가져왔으니까 KBO 공시가 날짜가 제가 알기로는 월요일이니까 오늘이 맞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7일까지로. 아마 오늘 픽이 나올 겁니다. 여차하면은. 근데 많이 고민했겠죠? 롯데가 그래도 하나 전력이 엄청나게 그렇게 작년 시즌이 좋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또 유망주에서는 또 가져갈 선수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니까. 하나 생각보다 풀 괜찮아요. 25인 맞나? 보호 선수. 그러니까 보호 선수를 이렇게 팬들 사이에서는 우리 왜 이렇게 널러라 이런 팬들도 계시던데 한 명 두명 먹다 보면 틀림없이 아쉬운 선수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하나는 이거 어떡하지 하는 선수 제법 될 것 같아요. 그렇죠. B등급이었기 때문에 일단 25인인데 스웨인님이 안치홍 보상 노시환 이렇게 가셨는데 그거는 조금 많이 욕심이시고 그거는 그러면 단장이 또 바뀌게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은 저게 되면은 일단 저희가 힘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수일까 타자일까 궁금하네요. 좀 유니콘님이 이렇게 좀 물어봐 주시는데 조금 어떻게 혹시 예측해볼까요? 우리가 특정 선수를 꼽기는 좀 그렇고 여러분 조금 특정 선수를 꼽긴 그런데 아마 타자 투수 요 정도는 우리가 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롯데가 그래도 야수를 데려가지 않을까? 야수 일단은 대충 리스트를 한번 그냥 슥 훑어가듯이 봤는데 야수 쪽이 더 매력적이라고 봤어요 저는. 어쨌든 또 안치홍 선수가 나간 것 자체가 야수가 좀 마이너스가 된 거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땐 또 그렇고. 근데 저는 좀 투수 쪽에서도 조금 일단 하나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만들려고 했던 선수들 꽤 있거든요.
좀 그런 선수들 그다음에 좀 일단 1군에서 좀 던졌는데 조금 올해 많이 기회 못 받은 선수들 요런 선수들 중에서도 조금 매력적으로 볼 수도 있겠다. 가중치를 어떻게 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건데 그냥 제일 좋은 선수를 뽑아야겠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야수를 데려가지 않을까. 오랜만에 생각을 오랜만에 반대 한번 가보죠. 제가 뭐 투수를 했으니까 아마 오늘 야수가 그럼 픽이 되지 않으려나. 뭐 세라피모님도 좀 몇 분 좀 뭐 선수 몇 명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좀 이름을 말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좀 나오지도 않았고 보상 선수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일단 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 저희가 일단 좀 오프닝을 좀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제 주말 동안에 제일 좀 핫했던 얘기 중에 하나 먼저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롯데 소속이었던 안건수 선수가 결국 보류 선수 명단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병역 문제를 조금 어떻게 보면 해결하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한국 야구 KBO 리그에서는 조금 볼 수 없게 됐는데 안건수 선수가 주말 동안에 굉장히 핫했더라고요. 야구 이전 기사나 이런 거에서도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일단은 좀 스토리가 좀 많은 선수 중에 하나인데 안건수 선수와 롯데 결국 뭐 아름답진 않지만 어쨌든 좀 눈물의 이별이라 할까요? 좀 이런 거 좀 어떻게 보셨는지. 네. 그러니까 뭐 스토리야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10라운더에 그렇죠. 두산에서 있다가 롯데에서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이제 신체 검사 받고 군대를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확 불타올랐는데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뭐 또 까놓고 얘기하면 군대 가고 싶어 가는 사람은 일단 한반도에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없다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네, 우리 모두가 그렇죠. 뭐 지구상에도 없을 텐데 그 특히나 이제 결혼해서 이제 저 가정이 있는 그럼요. 상황에서 이제 이거 벌어야 되는데 이거를 다 내려놓고 군대를 간다. 갔다 와서 다시 KBO 리그에 취직할 수 있을 거라는 보장도 없고 그런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저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APBC 때 도쿄돔에서 이렇게 지나가듯이 이렇게 잠깐 봤는데 그렇죠. 그날 왔었는데 네네. 뭐 표정은 밝아 보였습니다. 표정은 밝아 보였고 글쎄요 뭐 제 주변에는 뭐 혹자는 저 군대 안 간다고 군대 안 가려고 저런다. 아니야 뭐 그런 건 삐딱하게 아니고. 보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볼 필요까지는. 그 맥콜러버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라도 국내팀 코치로 복귀하는 거 국내 체류에 상관없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문문님께서 말씀하신 게 좀 정답이에요. 이제 영리 활동을 여러분 하지 못하면 지금 이제 군 복무를 하지 않으면 안건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치도 안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치로 해도 어쨌든 돈을 벌게 되잖아요. 그게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안건수 선수가 국내에서 야구로도 어떠한 커리어를 좀 이어가려면 군 복무를 마쳐야지만 본인이 영리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건수 선수가 사실 뭐 워낙 또 야구 특히 또 롯데에 대한 애정이 많아서 그 조금 군 복무를 하고 내가 좀 남고도 싶다 이런 얘기의 기사도 좀 나오긴 했었던 걸로 제가 봤었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좀 그것도 좀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해주신다면.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발표가 나왔을 때 이제 박준혁 단장이랑 잠깐 통화를 했는데 일단 본인은 저기 일본에서 지도자 생활을 하는 거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말씀드린 대로 영리 활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일본에 남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이제 방출을 결정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저는 좀 안건 선수도 좀 고민을 했을 것 같은 게 군 복무 본인도 아마 생각이 전혀 없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즌 중에도 구단이랑 얘기를 많이 한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가족이 다 일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왜냐면 일본인 아내분도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또 그 딸인지 아들인지 아이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가족이 있는 사람이 그 외국에서 군대를 가면서 이제 1년 반 이상을 좀 생이별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진짜 뭐 본인만의 선택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러한 걸로 여러 면을 고려했을 때 일본에서 그냥 개인 이제 어떤 영리 생활을 하면서 가족과 같이 보내는 게 더 본인한테 맞지 않나. 또 이런 얘기 어제 또 여기 양준혁 재단 그 야구 대회에 또 나왔었더라고요. 안건수 선수가 또 여러 가지 또 인터뷰를 했던 걸 봤는데 제가 인터뷰에 이게 맞는 게 모르겠는데 또 본인 또 어쨌든 여기 대학교가 좋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안건수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와세다 대학교인가를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일본에서는 굉장히 또 우리나라의 명문 대학교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또 그런 걸로 봤을 때 요즘 좀 취업을 해서 좀 자기의 이제 생계를 좀 이어 나가려고 한다 뭐 이런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건수 선수도 어떻게 보면 제 2의 인생이잖아요. 좀 그런 거 저희가 좀 세게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그냥 잔인하게 말씀드리면
돈 여기서 버는 것보다 일본에서 버는 게 더 많이 벌걸요? 훨씬 더 그렇지 않겠어요? 괜찮을 수도 있지. 네. 괜찮을 여기서 수도 1억이면 있죠. 거의 가면 900만 원인데 그렇잖아요. 이제 10분의 1 대십도 깨졌으니까 그러면 900만 원이 적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 일본 프로야구 최저 연봉이 800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800만인가 1000만인가 그러면 일본 프로야구 최저 연봉도 안 되는 돈을 벌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럼 그 돈으로 저 와이프랑 주니어를 일본에서 키워야 되는데 그럼 이것의 측면에서도 여기서 돈 버는 게 쉽진 않아요. 네. 좀 이렇게 보면은 좀 어떻게 보면 또 인생이라는 게 또 어느 구름에서 비가 내릴지 모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근데 안건수 선수는 야구라는 구름에서 비를 그래도 세게 내렸어요 몇 번. 뭐 팬 여러분이 벌써 엄청 많이 좋아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안건수라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이슈가 그렇죠. 될 것이었나? 라고 봤을 때 성적만 놓고 보면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좀 손색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안건수라는 그 캐릭터가 갖고 있는 힘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뭐 여기 얘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일단 어제 나온 얘기인데 삼성이 거의 11명을 방출했습니다, 여러분. 네. 노원우, 박세웅, 장지훈, 뭐 김호재, 이태훈, 윤정호 이름 말하기도 다 채팅창에서 여러분이 많이 말씀해 주시니까 요거 얘기만 한번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또 우리 김동현 기자님께서 또 삼성 담당으로서 또 여러 가지 또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방출이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온 편이긴 하거든요. 네, 좀 어떻게 보셨는지. 오랜만에 봤는데 네. 일단 삼성 내부적으로 이종렬 단장이 오고 내부적인 평가를 했겠죠. 평가를 했을 때 여기는 더 이상 이제 소위 말해 실링이 없거나 그렇죠. 네. 아니면 뭐 예전의 실력을 회복할 수 없거나 아니면 새로 들어온 누군가 이들보다 낫다는 판단을 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보냈을 것이고 그리고 삼성은 그것도 있어요. 셀캡도 있어요. 뺄 수 있을 때 확 빼놔야 돼요. 그래야 뒷감당을 할 수 있거든. 어쨌든 뭐 차 있는 게 사실이니까 네. 많이. 김지현 선수 FA 계약하고 이종열 단장하고 통화했는데 셀캡 얘기부터 하더라고요. 혹시 FA 또 있나요? 그랬더니 아우 우리 셀캡이 여기 좀 간당간당하긴 하죠. 삼성 굵직굵직한 단연 계약도 좀 체결했고 이랬어가지고 저희 블루진님이 또 2,000원 감사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백차성 선수도 NC에서 코치했는데 안건수 선수는 좀 다른 경우인가요? 조금은 저는 좀 다른 다르죠.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르죠. 백차성 선수하고는. 예. 아무래도 뭐 백차성 선수는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코치했던 거는 모르겠어요. 안건수 제가 명확하게 안 와서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안건수 선수는 그 국민력 이게 좀 달라서 지금은 영리 활동을 할 수 없다. 이 정도까지만 제가 아니 좀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백차승 코치는 오피셜리 미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이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안건수 선수는 오피셜리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인데 그 병역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한반도에서. 일본에서는 가능하고. 그렇죠. 안건수 선수는 뭐 우리 안건수 선수니까 네. 한국 사람이니까 그런 건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200분 돌파했대네요. 오. 나쁘지 않네. 우리가 둘러도 나쁘지 않네. 뭐 월요일 코인을 저희가 좀 탔는데 1,200분 넘게 들어와 주시고 여러분 근데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저희가 있을 때 좋아요가 좀 나와야지 그래도 저희가 좀 면이 섭니다. 그렇지.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그러면 이제 도상현 기자도 좀 눌러주고 또 이렇게 나도 하면은 또 눌러야지. 좋으니까 그런 거 좀 봐가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다음부터는 유튜브 좀 프리미엄을 좀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이렇게 그런 구독형 서비스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광고가 좀 바로 세게 나오네요. 구독형 서비스 별로 안 좋아해. 저희가 첫 번째 주제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롯데 갈매기님이 2,000원이 한번 후원해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두 분 오늘 신인왕 MVP 누가 받을 건가요? 이것만 깔끔하게 한 명씩 찍고 가시죠. 하나 둘 셋 하면 MVP 동시에 말씀하시죠. 하나 둘 셋 패디. 신인왕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말씀하시는 거. 하나 둘 셋 운동주. 네, 이렇게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롯데 갈매기님 이렇게 저희는 정배를 좋아합니다. 정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역배 부담스러워서. 그렇죠. 오늘은 역배도 안 돼. 오늘은 걸지도 마세요, 여러분. 역배 부담스러워서. 요것만 해가지고 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게 좀 뜨거운 주제가 좀 하나 나왔습니다, 여러분. 좀 SSG 랜더스가 좀 김강민 선수가 충격적으로 이제 2차 드래프트 시장에서 이적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뭐 책임 인사가 많이 나왔는데 김성용 SSG 단장이 좌천되는 인사가 나왔습니다. SSG가 좀 류선규 전 단장, 김원영 전 감독에 이어서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인사를 단행한 셈인데요. 김성용 단장이 R&D 센터, 옛날 육성팀이죠. 센터장으로 내려보내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질책성 보직 해임이 이루어졌습니다. SSG 같은 경우에는 최근 감독, 코치 인선과
2차 드래프트 과정에서 생긴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성용 단장의 보직을 R&D 센터장으로 변경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좀 저희도 좀 충격적인 인사 중에 하나였는데 이것이 과연 꼬리 자르기냐 아니면 정말 책임의 일선이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많거든요. 요 김성용 단장의 좌천 요것만 봤을 땐 조금 어떻게 보시는지. 네. 이거를 꼬리 자르기라고 봐야 되는지 꼬리 보존이라고 봐야 되는지조차 모르겠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가늠이 안 되는 게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원래 R&D 센터장이었어요. 그렇죠. 원래 보직이었죠. 네. 본인이 맡고 있었던. R&D 네. 센터도 없던 걸 만든 거거든요. 애진역에 없던 걸 만들어서 그다음에 없던 걸 만들어서 이제 그 김성용 야타코 감독을 이제 앉힌 거거든요. 그리고 단장으로 올렸는데 다시 글로 내려 보낸 거예요. 이렇게 되고 나니까 뭐 있던 데 보낸 건데 이걸 잘라가지고 뭐 아예 그냥 내보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좌천인 건 맞는데 그냥 잠시 저기 빼놨나? 이런 생각이 아주 안 드는 건 아니에요 또. 근데 물론 이제 담당을 하면서 이제 뭐 단장님하고 뭐 식사 뭐 담당 기자들 모여서 식사한 적도 있고 뭐 다 좋은데. 구단의 처우가 너무 지금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묘하게 일관성은 보여요. 젊은 애들만 남기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보기에도. 아무래도. 예. 그러면 그 틀을 만들었다면 좀 이렇게 좀 스무스하게 잘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턱 걸리잖아요. 방지턱이 왜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좀 제동이 많이 걸리긴 하죠. 네.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러면 딱 잘 뚫린 도로에 쫙 하고 나가면 좋은데 그런 여건을 잘 작년에 1년 우승하면서 잘 만들어놨잖아요. 우승하면서. 그리고 올해 조금 뭐 성적 오케이 콜 3등 뭐 아쉬울 수 있어.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막 이렇게 막 생기니까 보는 사람도 지치고. 근데 하필 김강민이라는 어마어마한 카드가 강제로 주황색 유니폼을 입고 대전으로 가는 상황이 왔어요. 좀 여러 가지 뭐 채팅창에서도 많은 얘기들을 해주시는데 아무래도 저기 보시면은 이제 구단주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거든요. 지금 보면. 근데 이거는 우리가 뭐 조심스럽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너무 메시지가 명확하게 네. 나오고 있는 데다가 여러 가지 인사가 위에서 이제 내려오는 인사라는 게 많이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런 걸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면을 지적해 주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미진염님이 보시면 작년 누구 때문에 우승했나요? 아무리 나이 들었다고 이렇게 쳐내나요? 하면서 이제 김강민 선수에 대한 조금 이제 연민 좀 이런 것도 좀 보여주시고 또 MHJ님이 말씀해주신 김성용 단장 이건 누가 봐도 정용진 구단주가 뒤에서 압박을 넣은 거죠 라고 하는 팬분들의 시각도 있으십니다. 저런 팬들이 한둘 아니죠. 뭐 김성용 단장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라고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냥 칼 이렇게 쥐어주고 자, 내가 하라는 대로 휘둘러 이런 그림도 그릴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고는 이제 피 다 묻혔으니까 너 이제 저로 가. 이런 구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지. 그렇죠.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죠. 근데 저희가 보면은 진짜로 이게 또 올 시즌에 좀 행보를 좀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3위를 했잖아요. 네. 3위를 했는데 준 플레이오프에서 NC한테 그냥 정말 처참하게 깨졌거든요. SSG가. 그런 걸로 인해서 일단 현장 지도자 김원영 감독을 경질한 거는 뭐 거기까지는 뭐 어쨌든 오케이 뭐 이렇게 어쨌든 오케이라는 쪽으로 좀 정리를 억지로 해본다면 이승용 감독이 되고 나서 지금 김성용 단장이 이제 보직 해임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매끄럽지 않은 게 많이 나온 건 사실이거든요. 뭐 감독 인선 과정도 그렇고 코치 인선 과정에서도 조금 뭐 손시영 코치를 데려오는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프로 경험이 많지 않은 지도자를 데려오는 거 이런 거에서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어요. 이런 거에서는 분명 김성용 단장이 그래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좀 이런 면도 좀 시각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당연히 필요하죠. 네. 당연히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게 책임지는 자리는 감독은 책임지는 자리라고 하잖아요. 항상. 그럼 단장은 아닐까요?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감독 팬들 그렇게 전 단장 그렇게 나가라고 목놓아 쳤던 것도 왜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느냐라는 거였잖아요. 그 똑같이 대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 측면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맞고 첫 번째. 두 번째 단장만 자르면 끝이야? 라고 했을 때 SSG의 행보가 어떻게 대응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저 오늘 아침자 기사에도 썼습니다만 지금 SSG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선수들의 동요예요. 무려 김강민이 나갔어요. 구단이 나가라고 등 떠밀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럼 예를 들어서
SNS 즉각적으로 글을 올렸던 김광현이나 한유섬 선수 같은 경우는 야, 나도 계약기간 끝나면 나가겠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조금 구단의 어떤 좀 애정도가 좀 이 네. 정도밖에 안 되는가라고 네. 생각할 수는 있죠. 이게 네. 내가 충성을 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소위 말해 팀과 케미가 확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선수들이 아무래도 좀 생존하고 나이 든 선수들이 좀 나가는 이런 게 좀 많은데 좀 그런 거에서 연장선으로 봤을 때 김강민 선수가 나간 걸 보면 베테랑 선수에 대한 홀대 이런 게 좀 이뤄지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너무 많이 김강민 선수와 동갑인 선수가 또 한 명 있거든요. SSG에. 예. 추신수 선수에 대한 좀 내년 행보가 사실 점점 더 많이 관심이 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추신수 선수가 또 어쨌든 간에 본인은 아직까지는 좀 은퇴의 마음이 있는 것이지 없는 것이지 명확하게 그런 선을 나타내진 않았거든요. 조금 어떻게 보시는지. 네. 뭐 제일 마지막에 질문이 있긴 했는데 네. 은퇴 안 할 거예요. 본인은 저희가 뭐 네. 제가 알기로는 현역 연장에 대한 의지가 아직까지는 강해요. 많은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강해요. 예. 뭐 사실 성적만 놓고 보면 집에 가 할 성적은 아니죠. WRC 플러스가 120이 넘는데 아직까지도 출루율 3할 타출 갭이 1할 2푼 이상 되니까 그렇죠. 굉장히 좋은 선수인 건 맞거든요. 아직까지도. 근데 이제 결국 단가가 문제인데 사람 몸으로 단가는 표현을 쓰기 좀 그렇긴 합니다만 연봉이 문제가 될 텐데 여기서 이제 약간 실랑이 혹은 치열한 협상이 일어날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전 내년 시즌에도 추신수는 여전히 랜더스 유니폼을 입을 거라 생각합니다. 참 추진 선수 행보에 따라서 좀 이 SSG의 어떤 메시지도 좀 많이 갈릴 것 같은데 좀 그래서 김강민 선수 이적이 더 아쉬운 것 같아요. 네. 본인이 같이 좀 팀을 이끄는 게 좀 있었으면 좀 어땠을까 하는 게 좀 있었는데 어쨌든 김강민 선수가 충격적인데 2차 드래프트에서 한화의 4라운드 지명을 받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혹시 우리가 좀 예상을 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좀 질문이 있는데 솔직히 아예 예상 저도 못했죠. 못했습니다. 아예 예상 예, 못했죠. 저도 예상은 못했습니다. 네. 예. 그 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누가 빠졌다더라라는 얘기가 확 돌았어요. 근데 이제 키움에 지명받은 최주환이 빠졌다는 얘기가 한번 돌았고 다른 투수 누가 빠졌다 이렇게 막 돌았는데 의외로 김강민 얘기가 없었어요. 야 김강민 저 보호 선수 없다는데 이런 얘기가 솔직히 없었거든요. 근데 결과 딱 나오고 띵 뜨는데 응? 이랬어요 처음에. 김강민 뭐 이제 이랬거든요. 막 너무 보는 사람도 당황스럽더라고요. 저희 야디오 몰리나님이 또 2,000원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사 워딩의 쓱프런트는 김강민 파장의 인지력 무감각했다. SSG 담당 정세영 기자 한화 SSG 웃으며 인사라고 해주셨는데 조금 뭐 안일하게 본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뭐 흔히 하는 소리 나이브했다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안일했고 방심했어요. 그러면 그냥 명확하게 은퇴 뭐 고민 중 논의 중이라고 5글자만 썼으면 돼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그마저도 안 했던 거지. 제가 하나 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사실 지금 이 베테랑 선수들이 이 보호 선수 2차 드래프트 앞두고 보호 선수 명단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예전 부활하기 전부터 굉장히 많은 관심사 중에 하나였어요. 뭐 그 전에 한화는 뭐 박찬호 선수도 그렇고 뭐 지금 두산 감독인 이승엽 선수도 삼성 시절에 그랬고 이랬었는데 여러 가지 꼼수를 많이 써가지고 이걸 보호를 많이 합니다. 사실 저는 정우람 선수가 이번에 플레잉 코치를 산하가 미리 작업한 것도 소문이 많이 났어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한 2차 드래프트 보호에 대한 일종의 연장선상이나 소문이 많이 났는데 SSG는 그런 여러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이번에. 한화가 그 고심 끝에 굉장히 좋은 수를 썼다고 봐요 저는. 야 저기 우리 정우람 선수 플레잉 코치예요. 우리 이제 좀 있으면 은퇴하니까 데려가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보호 선수 36인으로 만든 거지. 강제로. 그럼 이런 사실 그렇게 또 하나 욕하는 사람 없잖아요. 누가 하나 욕합니까 지금? 아무도 욕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좀 드리고 싶은 말이 너무 특정 선수한테만 이제 집중이 돼 있었던 거 아니냐 방어에 좀 이렇게 좀 지적도 하고 싶은 게 여러분 제가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어쨌든 2차 드래프트가 끝났고 이제 때문에. 보호 선수 이거에 대한 이게 끝났기 때문에 근데 뭐 A라는 선수가 이 명단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그때 보호 선수에서 풀려서 굉장히 많이 관심이 쏠렸었는데 그쪽으로만 너무 SSG가 집중이 돼 있었던 거 아니냐 좀 이렇게 좀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저는. 그리고 이게 좀 더 넓게 보면 10월 31일 날 김원영 감독 경질이 모든 거의 시작점이에요. 며칠만 더 앞으로 당기면 10월 25일 날 SSG가 준 플레이오프에서 탈락을 했죠. 탈락하고 다음 날인가 모든 구단 업무가 올스톱 됐어요.
심지어 며칠 뒤에 가고시마 캠프 갔는데 그것도 처음에 홀드시켰다고. 코치들 다 업무 올스톱. 그리고 대거 물갈이가 시작됐죠. 그리고 발표가 나온 거는 김원영 감독 경질 그 계약 해제가 발표로 나왔지만 코치들은 그때 짐 싼 코치들 엄청 많았어요. 이미 나도 몇 명 통화했지만 막 울분을 못 참고 이랬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뭔가 막 바쁘게 이어진 거예요. 새 감독 찾아야지, 코칭 스태프 인선해야지. 그럼 이 업무를 집단 마무리처럼 여러 명이 나와서 막 나눠서 막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나눠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김성령 단장은 이걸 해본 적이 없잖아요. 이런 업무. 과부하가 걸린 거지 김성령 단장한테. 김성령 단장은 우선순위 체크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자기는 막 바빴어. 내가 봤을 그렇죠. 때. 예. 그러면서 김광민 선수는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나는 나 뭐 은퇴 뭐 얘기 나왔던 거 아니었어? 여러 가지로 좀 나는 언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디테일이 좀 아쉬웠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서 이제 브리아님도 이제 하나하나 잘 검토했어야 하는데 좀 아쉽다라고 네. 하시고 그다음에 또 우리 이종수님도 아니라고 허술한 쓱 프론트의 일처리로 김강민 선수도 멘붕, 남은 쓱 선수들도 멘붕 이렇게 좀 표현해 주셨는데 그래서 좀 쓱 팬들을 좀 위로하고 좀 김강민 선수도 본인 마음을 정리하려고 좀 편지를 또 썼어요. 네. 그래서 김강민 선수가 저희가 이렇게 띄워드렸는데 본인이 또 자필로 좀 글을 썼거든요. 그래서 좀 쓰면서 이제 좀 이제까지 뭐 23년 동안 SSG 또 전인 SK 와이번스에서 뛰었던 그런 아쉬움 또 이런 걸 또 정리하고 또 쓱팬분들 좀 위로해주고 그다음 본인도 좀 마음도 정리하고 그동안 또 감사했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김강민 선수가 떠나면서 프런트를 한번 이제 속된 표현으로 설거지를 한번 이런 지금 형태가 돼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로 봤을 땐 조금 SSG 프런트가 조금 아쉽게 이번에 좀 행보가 있지 않았나 좀 이런 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단은 구단대로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단장도 자리를 비웠고 이제 대신 SSG는 다른 팀하고 어느 팀하고 비교해도 팀장급들의 능력이 굉장히 좋은 팀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팀장들이 이제 머리를 맞대서 그 위에 이제 민경삼 단장도 했던 사장이 있으니까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제일 처음 하기로 한 게 그거였대요. 그냥 이승용 단장까지 모여서 이제 베테랑 선수들 이렇게 몇 명 모여갖고 식사를 한번 했나봐요. 모임 자리를 한번 했나봐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을 좀 하고 좀 사실 선수들 많이 지금 혼란하고 그런 상황이니까 조금 한번 이제 이렇게 좀 다독이는 시간을 보냈다고 하고 팀장들은 팀장들대로 이제 항상 선수들하고 마주치는 사이니까 그렇게 좀 잘 늦었으나 수습은 하고 있다. 예, 그 정도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SSG가 지금 민경삼 사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프런트 공백은 없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는 일단 냈거든요. 근데 어쨌든 단장 자리가 뭐 오래 비어있진 않을 것 같아요. 조금 새로운 단장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하긴 해요. 좀 새로운 단장은 좀 언제쯤 또 누가 될지 좀 혹시 우리가 좀 추측을 감히 해본다면. 그러니까 25일날 그저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조금 급하게 진행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 논의 없이 일단 그냥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오늘 이제 각 팀장급들에서 이제 후보들을 막 내기로 했나 봐. 내고 사장은 사장대로 또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러면 몇 명의 후보군이 추려지겠죠? 그렇죠. 그럼 거기서 막 이제 검증을 하고 면접을 보고 할 거예요. 그렇게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지금은 빨리 뽑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너무 급하게 하다가 지금 파이 이렇게 커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천천히 정리를 해서 그 뭐랄까 제대로 된 단장을 뽑겠다라는 기조는 세워놨어요. 근데 이게 당장 그래서 내일 선임이요 이건 아니에요. 아직 몰라요. 예. 맥콜로버님이 민경삼 사장은 또 복귀 단장인 건가요? 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썩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맥콜로버님 사장에서 좀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경우 지금 상황에서 더군다나 지금은 이제 단장이 수습을 해야 되는 단장이기 때문에 그 역할이 뭐 쉽진 않아 보이고 또 저기 보시면은 다롱이 안녕 최강하나 다롱이 안녕님이 저는 왠지 현대 출신 단장 이런 얘기도 좀 하시는데 또 외부 인사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외부 인사 데려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 거로 제로에 수렴한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빠르게 업무를 수습할 사람은 딱 한 명 있죠. 유성규 단장. 다시 또 복귀 또 쉽지 않지만 또 그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저희가 좀 채팅창 좀 써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시는데 베네지님이 SSG 작년 우승 감독도 컷하는 팀이라 무서워서 못 갈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상황에서 근데
근데 모든 계약직 단장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하. 모두가 다 파리 목숨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다 나을 수 있어요. 왜냐? 방어만 해도 본전이거든요. 지금 가면 왜냐면 이미 바닥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SSG 프런트가 지금 가서 뭐만 해도 최소한의 응원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가는 게 더 마음은 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조금 부담스러운 시기인 건 맞죠. 그러니까 저기 김원영 감독 이제 계약 해지하고 한동안 이제 한 20일 가까이 감독이 없었잖아요. 그때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 저 부담스러워서 가겠어? 실제로 오퍼를 넣었는데 죄송해요라고 한 사람도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심지어 그 모든 사람들이 원한다는 감독직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이 상황이 그랬다는 거죠. 네. 지금은 좀 달라지겠죠. 뭐 여러분 뭐 얼마 전에 이제 좀 단장직에서 물러난 성민규 전 롯데 단장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와 그 경우에는 또 정말 그러면 파격인데 그런 거는 굉장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거 여러분 제가 아무리 반대지만 저의 반대로 이루어진다지만 그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GNGO님이 드라마 스토브리그가 마구마구 생각날 정도입니다라고 하시는데 뭐 진짜 뭐 이 정도 역시 드라마가 현실을 못 따라가죠. 아무래도 지금 뭐 이 정도면은 거의 시즌 2, 3까지 나올 만한 거의 분량이 올해 스토브리그에 나왔다고 해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의 시즌 제로 드라마로 그냥. 다 먹었다님이 우리 또 피디님이 또 조금 약간의 또 엄살 아닌 엄살을 또 부리시니까 또 위로를 좀 해주시는데 또 그런 면에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모두가 파리 목숨이죠. 사실 그럼요. 진짜로 저희도 여기 앉아 있는데 도상현 방심하지 마. 지금 뭐 여기 앉아 있다고 해서 우리도 언제 모릅니다. 저희 가끔 파리가 불어올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 상황 지켜봐야 되니까 또 그런 걸 한번 보시고 또 저희 계속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자 다음 주제로 저희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요거 아까 좀 방출된 얘기의 좀 연장선상인데. 베테랑들의 겨울이 굉장히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보시면은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고 주요 베테랑들의 겨울이 엇갈리고 있다. 이건데 저희가 준비한 게 주요 베테랑을 몇 명 저희가 꼽아드릴 텐데 먼저 좀 저희 이제 크로마키에 나온 이쪽이죠. 그 선수 한 명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박경수 선수가 1년을 더 가게 됐습니다. 박경수 선수가 제가 알기로 나이가 생년월일이 84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년을 더 가서 나이가 만 40세 시즌. 40세 시즌도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한데 KT와의 이제 얘기에서 한국 시리즈가 끝난 뒤 박경수에게 선수 생활을 계속 이어달라고 요청했다. 박경수는 내년에도 선수단의 중심을 잡아줄 것이다. 라고 KT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만 40세의 노장이 현역을 이어간다.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뭐 처음 나온 케이스도 아니기 때문에 그 앞에 뭐 41세, 42세까지 뛴 선수들도 있고 그렇죠. 이 자체가 놀라운 건 아니에요. 저는 놀라울 일이 아니고 저는 KT가 눌러 앉힌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KT 선수들한테 물어보면 박경수라는 이름이 안 나오는 선수가 없어요. 그만큼 팀을 잘 이렇게 안고 가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구를 잘하고 못하고와 별개로 팀을 리딩하는 능력이 있는 선수가 또 있거든요. 딱 그 측면에서 봤을 때 박경수를 대체할 누군가 아직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84년생이라 진짜 만 39이죠, 여러분. 근데 내년이면 이제 만 40세가 되는 시즌이니까 또 여러분 채팅창에서 말씀해 주신데 민영님도 우규민이랑 다시 만나는 것도 의미가 있죠, 박경수 선수라고 그렇죠. 해주셨는데 예전 LG 같은 식구였고 또 우규민 선수가 이번에 또 2차 뭐죠? 2차 드래프트 2차 드래프트 통해 가지고 또 오잖아요. 또 그러면 같이 또 그 라인이 만들어지니까 같이 좀 중심을 잡아주면 KT도 올해 조금 한국 시리즈 우승 문턱에서 이제 물러났는데 그런 거를 조금 더 다시 좀 도전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기민 선수가 못하는 투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올해 성적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막 성적이 최악인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기민 선수도 약간 핵인싸 기질이 있는 선수라 좀 핵인싸란 말도 뭐 옛날 거라며 이제 아니 뭐 어쨌든 뭐 으쌰으쌰하는 기질이 있어서 후배들 잘 이끌거든요. 그래갖고 그 이제 지명받고 통화했어요. 우기민 선수 통화했는데 후배들하고 같이 이제 가을 야구 저 포스트 시즌에서 정말 좀 좋은 모습 보이고 싶었는데 후배들한테 미안하다. 이거 난 이 말밖에 정말 할 말이 없다. 그리고 팬들한테 너무 감사하다. 딱 요 마디만 했어요. 그러고 난 박경수 선수랑 다시 만나시는 경수랑 가서 잘해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전화 끊었거든요. 둘이 또 워낙 친하기도 하고 그래서 야수 쪽에 박경수, 투수 쪽에 우규민이면 괜찮죠. 또 무슨 의미가 있겠냐님도 박경수 선수는 최소한 딱 1년만 더 해도 좋을 것 같다. 이 정도로 박경수 선수에 대한 그런 어떤 뭐
힘, 박경수 선수 베테랑의 힘 이런 걸 또 팬분들도 잘 아시니까 또 팀에서 1년 더 하면서 더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선수는 좀 이제 우리가 조금 약간 좀 아쉬운 선수 중에 한 명인데 또 서건창 선수가 LG에서 방출됐거든요, 여러분. 예. 프로 데뷔 후 두 번째 방출이고요. 두 번 모두 공교롭게도 좀 LG에서 방출을 당했습니다. 현역 연장을 하려면 새로운 팀을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또 염경엽 감독이 또 LG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의미가 좀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좀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서건창 선수의 두 번째 방출 좀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서건창 잘 안다라고 했었잖아요. 염경엽 감독이. 네네. 근데 시즌 치르면서 약간 기대를 접지 않았나. 수비가 안 되니까. 수비 안 되면 안 쓴다라고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신민재라는 카드가 등장해서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건창 제가 알기로 서건창 선수 쪽에서 방출해달라고 요청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럼 이제 어떻게든 현역 연장 의지가 있다는 얘긴데 말씀하신 다들 아시겠지만 장은상 기자도 아시겠지만 무릎 십자인대가 한번 나가면 운동 능력이 상상 이상으로 많이 사라져요. NBA 보신 분들, 농구 보시는 분들 알잖아요. 십자인대 한번 나가면 진짜 점프가 확 떨어지거든요. 그 너무 그 한참 페이스가 좋을 때 다치면서 에이징 커브 그냥 꼬라박은 것 같아가지고 글쎄요, 서건창 선수를 데려갈 팀이 있을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방출 선수 이렇게 좀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냉정하게 판단해 보세요. SSG에서 나간 이재원 선수라던가 LG에서 나간 서건창 선수가 다른 팀이 소위 말해 줍줍을 할 때 최우선 순위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더 어린 선수 혹은 우리 팀에 필요한 퍼즐을 막 찾아야 되는 입장에서 이름값만 보고 와 그러기엔 지금 현재 보여준 실력이 너무 안 되니까 그래서 약간 후순위로 밀려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이가 아무래도 89년생으로 되니까 좀 적지 않고 또 타격 수비에서 최근에 뭐 하나라도 좀 특출난 게 있었으면 좀 매력적인 카드가 될 만한데 그런 게 좀 없었으니까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MS23님도 보시면은 부상 후유증 그다음에 뭐 김동현 기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 먹었다님도 건창이는 진짜 눈물이 앞을 가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상이 정말 진짜 아쉽지 않나 해가지고 좀 모르겠습니다. 좀 다른 팀으로 갈 가능성은 여러분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방출 나오고 나서 그 명단이 많이 안 풀리고 그 명단에 대한 그런 조사도 아직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타팀에서. 야디오 물리나니 2,000원 또 후원 감사합니다. 네. 정은원의 오랜만에 훈훈한 얘기 한번 왔네요. 훈훈한 얘기 왔습니다. 제가 정자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야디오 몰리나님. 정은원의 비주얼과 노시환의 입담, 최은성의 스마트함을 탑재한 장은상 기자님 종신 하나 담당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인이야? 야 인디야 좋았다 채팅. 야 좋았어. 진 같은데. 좋았어. 제 친구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채팅 좋았습니다. 이런 채팅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 또 큰 힘이 되니까. 내 지인은 없나? 고맙습니다. 제가 종신 하나를 할 수 있을지 안 할지는 조금 스포츠 동화에 조금 판단이 와야 되니까 그거는 조금만 야디에 올리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정은원의 비주얼과 노시환의 입담에 최은성의 스마트하면 사람이 아닌데. 이들의 모두 부럽지 않아. 이들의 연봉만 저에게 오면 됩니다. 이들의 연봉만 오면 저는 저 세 가지 모두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세 번째 선수가 좀 보니 아까도 김정현 기자님이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그 SSG 그 이재원 선수가 어쨌든 방출을 됐어요. 또 여기도 뭐 마찬가지로 좀 방출이 됐고 서건창 선수와 같은 상황인데 조금 김강민 선수와 이재원 선수 예전에 좀 같이 했던 선수 김강민 선수까지 같이 묶어서 할까요? 김강민 선수도 한화에서 현역 연장을 최종 선택한 상황이거든요. 이재원 선수의 방출과 김강민 선수의 현역 연장 요걸 좀 같이 말씀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일단 이재원 선수는 화려했던 SK 시절부터 왕조의 주역 뭐 다 좋죠, 다 좋은데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 이젠 과거 영광이잖아요. 제가 올해 지난 2월 스프링 캠프 때 플로리다에서 이재원 선수 만났을 때 그때 표정도 밝았고 살도 좀 많이 빠졌고 엄청 준비를 열심히 하는 게 보였어요. 근데 시즌 들어갔더니 이제 그 옛날 그 모습이 안 나와. 그 주전은 쉽지 않아졌고 백업 자리도 막 잘 이제 알 수 없는. 그래서 아마 이쪽도 본인이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구단은 구단대로 고민을 하긴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이재원 선수의 요청을 들어주면서 이제 내려 보냈고 이렇게 놓고 보니까 와 이재원이 어쩌다가
라고 기록을 찾아봤어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재원 선수가 FA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금 작년에 이제 포수 4명이 대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웬만한 포수보다도 더 돈을 많이 받았어요. 네. FA 거의 70억, 4년 69억 그쵸 69억. 여러분 맞죠? 4년 69억 받았으니까 굉장히 큰 FA 풀보장. 자원이었던 거거든요. 예. 점액 보장. 그래서 조금 더 아쉬운 것 같고 김강민 선수는 이제 현역 연장의 뜻을 최종 밝혔는데 네. 뭐 하나에서 이제 아무래도 손혁 단장의 그런 어떤 설득이 많이 좀 역할을 한 걸로 보여. 예전에 SK에도 같이 있었고 좀 보니까 또 지금 아무래도 하나 외야가 그리 강하지 않거든요. 또 외국인 선수와 김강민 선수는 좀 즉시 전력에 가까운 전력으로 볼 수 있고 그러면 한 자리 정도는 김강민 선수가 진짜 스타팅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좀 이렇게 보이거든요. 하나에서는 저는 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화의 지금 외야가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김강민의 경험을 이식하려면 일단 뛰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선수들이 보고 배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일단 뛰는 걸 봐야지 수비를 네.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럼요. 수비 나가서 조선배는 또 저렇게 하네 이렇게 네. 보니까 또 그런 걸 보면 김강민 선수도 꽤나 매력적이지 않을까 하나에서 볼 때는 또 타격까지 만약에 잘한다 그러면 진짜 하나 프런트 주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진짜. 예. 그다음에 정우람 선수는 결국에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플레인 코치로 또 네. 갑니다. 선수 자격을 유지하되 후배 양성에서 초점을 맞출 수 있길 기대. 근데 이거는 지금 하나 투수 중에선 제가 볼 때는 정우람 선수밖에 못해요. 네. 예. 안 돼. 예. 왜냐하면 좀 본인이 어느 정도 선수로 뛸 수 있는데 후배들한테도 정말 얘기를 많이 해주는 선배 중에 한 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선수마다 성향이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안치홍 선수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좋은 선수지만 야 얘들아 가자 하는 스타일은 또 아니에요. 자기 일 묵묵히 하면서 맞아. 소위 말해 딱 표본과 뭐 맞지, 몸이 맞지. 대해주는 선수고 맞지. 그 예를 들어 최은성 선수도 좀 안치홍 선수만큼은 아니지만 여기도 약간 그 막 리더보다는 좀 지표가 되어주는 선수고 예를 들어서 좀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를 꼽자면 저는 좀 이렇게 아쉽긴 하지만 오선진 선수 괜찮을 거예요. 오선진 선수 나가지 않나? 됐으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투수 쪽에 쭉 나래해놓고 보면 쭉 이렇게 해놓고 보면 정우람 선수밖에 안 보여. 그리고 이게 약간 그 좀 안타까운 얘기라고 해야 되나요? 한화가 불과 몇 년 전에 급격한 리빌딩을 시도했었잖아요. 그쵸. 베테랑 다 안 해보려고 정우 선수 쫙 깔아놓고 그 여파도 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중간에 너무 없잖아. 그렇죠. 예. 제가 또 하나 이 리더십에 대해 정우람 선수의 리더십에 대해서 제가 살짝 비하인드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원하게 나와. 이게 시원하게 쏩니다, 여러분. 예, 후배들한테 자랑이지. 이거를 시원하게 잘 쏩니다. 예, 어디 예. 캠프를 가든 뭘 하든 간에 또 이런 걸 정우람 선수가 잘 하니까 또 그 밑에 새로운 이제 최은성 선수나 뭐 고액 연봉자들 있잖아요. 이런 연봉자들이 또 우람이 형이 또 그런 거 뭐 후배들 잘 챙겨주고 하는 걸 보니까 뭐 나도 좀 이렇게 해야겠네 이렇게 해서 그 구조가 잘 잡혀 있어요. 하나. 예. 거기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진짜로. 원래 다저 네. 곳간에서 인심 나는 거. 네.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 곳간은 왜 이러냐? 아니 괜찮습니다. 정우람 선수의 그런 게 조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아까 살짝 앞에서 살짝 얘기했는데 또 이 선수 근데 얘기 마지막에 한 번 더 하고 가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추신수 선수에 대한 얘기도 네. 한 번만 더 하고 갈게요. 확실한 거는 현역 연장 의지는 있다. 네. 근데 과연 현역 연장을 과연 얼마나 할 것인가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1년보다는 더 할 수도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1년으로는 끝날 제 것 같지 않아요? 개인적인 생각은 네. 1년보다는 더 할 수도 있다. 왜? 그리고 본인이 그 본인 성적에 만족을 하지 못한 KBO 리그 성적에 아직까지 만족을 못한다는 얘기가 좀 많거든요. 좀 어느 정도 한 단계를 더 차고 올라가는 성적을 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팬들은 그 얘기하죠.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뭐 자꾸 돈 하냐? 돈은 매년 다른 겁니다. 왜냐면 연봉은 내 거니까 내 가치를 그 책정하는 기준인 거잖아요. 그래서 연봉 협상을 겉으로 할 수는 없어요. 일반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인데 프로 선수는 더 하죠. 근데 이거와 별개로 자기는 현역으로 뛰고 싶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누구는 그런 얘기 좀 추신수 은퇴는 추신수가 결정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수의 현역생활 의지는 당연히 있는 것 같고 네. 뭐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연봉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뭐 추신수 선수는 이제 뭐 연봉을 뭐 몇 억을 더 받든 뭐 몇 천만 원을 더 받든 뭐 큰 의미가 없어요. 메이저리그에서 1억 불이 넘는 계약을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자산 관리 하시는 분이 잘 불려주고 있을 겁니다. 그런 거에서 의미했고 그냥 현역을 더 이어간다 이런 거에 이제 본인이 좀 의지가 있는 거죠.
뿡이시죠, 뿡. 예, 뿡님 2,000원 감사합니다. 예, 순간적으로 헷갈렸어. 고종욱 선수 2년 5억 재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브런치 항상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뿡님. 네. 고종욱 선수 2년 5억 재계약. 조금 저는 빨리 나왔다고 봤어요. 고종욱 선수가 어떤 그런 협상에서 간을 별로 보지 않았구나. 네. 저 이런 생각을 좀 그냥 한번 해봤어요. 딱 그런 느낌. 근데 고종욱 선수도 아마 현역 연장에 대한 그런 의지가 조금 더 강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방점을 5억이 아니라 2년에 찍어야 된다고 봐요. 계약 기간을 네. 한 1년 1+1도 아니고 2년으로 2년을 갔다는 그냥 게. 풀로 채워졌으니까 물론 이제 그 뭐 다시 한번 등장하는 팔이지만 1년 뒤에 그럼 나가야 되는 건 맞죠. 맞는데 어쨌든 간에 나한테 보장된 금액 그 기간이 2년이라는 거가 그 기간이 주는 그런 선수한테 안정감이 있거든요. 1년 2억 5천 되게 뭐 좀 모호하잖아요. 근데 2년 5억이면 같은 금액인데 연봉을 치면 같은 금액인데 막 되게 많고 그렇죠. 느껴지거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기아에 대한 애정도 있었겠죠. 그리고 워낙 선수들이랑 또 잘 어울리고 지금 고종 선수 이제 5억이면 베네진님이 뭐 해자 계약이라고 하시는데 저도 기아 입장에서 봤을 때도 뭐 잘 왜냐면 잡았어요. 컨택이 되니까 네. 예. 외야 입장에서는 외야를 좀 메울 수 있는 선수로는 나쁘지 않다, 좋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기 뭐야 다롱이 하나님이 또 다른 채팅창을 조금 소화하려고 하는데요. 최강하나 다롱이 한장님이 은원아 외야 훈련 잘하고 있지? 라서 하는데 뭐 캠프에서 또 했었다니까 또 스프링 캠프까지 가서 또 그런 것도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지만 또 외야 또 전혀 뭐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블루즈님 2,000원 또 감사합니다. 방출 명단에 나온 선수들 중 재취업이 될 분들이 있을 것 같은지 예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뭐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방출 자원들 중에 꽤 많이 제쳐할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방출에 이번에 좀 나온 선수들 중에 어린 선수들이 일단 많고요. 그 다음에 그 이름값 소위 우리가 앞에서 말한 여러 베테랑들도 많았는데 최근에 재미를 본 구단들이 많거든요. 이런 방출 우리 아까 김동현 기자님이 말씀해주신 줍줍을 통해서 재미를 본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안 되면 말고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해가지고 요 정도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봅니다. 좀. 네. 약간 20대 초중반 선수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꽤 많이 나왔고 맞아요. 네. 30대 선수도 어마어마하게 나이 많아 보이지만 33 이런 선수도 있거든요. 그런 선수들이 뭐 5억 10억 주세요 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럼요. 받던 연봉도 그렇게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 없이 데려와서 소위 말해 저기서는 안 긁혔는데 우리가 한번 긁으면 긁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데려올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꽤 많은 선수들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야디오 몰리나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유상빈 선수가 사실 하나에서 방출 명단에 들어갔던 건 조금 의외긴 했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뭐 외국인 선수가 일단 들어온 데다가 뭐 김강민 선수의 뭐 이적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노수광 선수까지 나간 상태니까 그런 색에서 선택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좀 그런 카드들 한번 긁어보려고 하면은 조금 뭐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근리님 5,000원 감사합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감사히 먹겠습니다. 안치홍 선수 FA 부상 선수 어느 정도 예측이 나왔나요? 오늘까지니까 신근리님 오늘까지만 조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투수, 김도현 기자님은 야수를 선택했습니다. 변하고 아니면 직구거든요. 둘 중에 하나 누구 옵니다. 그러니까 좀만 기다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버케밥 오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여러분? 기버케밥과 6GT님 3,000원 감사합니다. SSG가 김민식 선수를 놓치면 현실적으로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요? 브런치 굿 해주셨거든요. 김민식 선수를 놓친다? 그러면 뭐 여러 단어들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아수라장, 아사리판, 아비규환. 그러면 진짜 방출 선수 명단을 잘 뒤져야 되고 트레이드를 막 엄청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포수 이제 1군에서 뛰어줄 선수가 필요하니까 김민식 선수와 SSG 협상은 조금 그래도 SSG가 좀 잡으려고 하지 않을까. 바보들님 2,000원도 감사하고요. 양석환 선수 하나의 가능성 얼마나 보시나요? 이거까지만 하고 저희 마무리하는 걸로 가시죠. 아니, 모든 가능성은 영환이면 100이죠. 근데 여러분, 전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조금 여러분 기다려 바보들이 좀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어요. 아직까지는. 저기 왜냐면 두산의 협상 테이블도 이제 본격적으로 차려지기 때문에 그걸 좀 봐야 되니까. 아직 그 양석환 선수 협상 테이블이 쫙 깔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테이블을 반으로 점다 치면 뭐 한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예. 그걸 좀 보고 두산이 과연 어떤 제시를 하느냐. 또 그 수도권 구단과 지방 구단의 어떤 그런 경쟁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지방은 돈 더 줘야 됩니다. 네, 그런 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50분까지만 할게요. 그러니까 좋아요 500개 하나만 넘겨주시죠. 지금 몇 개인 줄 아세요? 445개거든요. 좋아요 500개 하나만 가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거의 2062분이 보고 계신데 좋아요 한 번만. 좋아요 500까지만 가면 저희 깔끔하게 미련 없이 그러니까 저거 한번 누른다고 뭐 손가락 인대 이상하고 이런 거 아니니까 미련 없이 한번 좀 눌러주십시오. 미련하게 예. 골라놨습니다. 미진엽님 오늘 골글도 주나요? 오늘 골든글러브는 주지 않습니다. 오늘은 공식 시상식이기 골글은 때문에 아닙니다. 저기 뭐야 그 MVP 예. 그다음에 저기 뭐야 성적에 따른 거 네. 이렇게 뭐 홈런왕, 타격왕 이런 거 주는 거고. 그런 거 수비상 네. 정도까지 네. 아마 주겠죠 오늘 그런 것만 오늘은 공식 시상식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금방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할 수 있는 거였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올라갔어. 559, 560으로 갔잖아 여러분 하실 수 있었으면서 갑자기 플러스 예. 100이 올라가.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 진짜 또 좋아요 좀 해주신 거 감사하고 월요일인데도 600개 되나요 여러분 600개? 600개 돼요? 600개? 아 됐어 기대 안 할게요 여러분 우리 오늘 월요일이니까 또 여기까지만 또 정리하는 이거 중에 하나는 나라고. 그래서 나중에 도사연 기자 나왔을 때 600개까지 한번 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또 오늘 50분까지 했는데 저희가 또 오늘 새로운 조합이었는데 새롭진 않죠. 우리가 또 시즌 2, 오랜만이죠. 그랬었는데 네. 뭐 요 정도면 뭐 그래도 무난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자평하겠습니다. 아니 저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네, 하지만 도상현 기자 얼른 오세요. 저희 좀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또 저희가 오늘 50분까지 했고 또 한번 브런치 오늘 월요일 때 좋은 소식 전해드렸으니까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